두 번째, 수분 섭취 적당히 해라. 자, 이게 적당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적당히가 되게 힘든 말이에요. 예. 적절히. 그러면 몇 리터요? 1리터인가요? 2리터인가요? 3리터인가요? 아, 이게 되게 어려워요. 보통은 월, 수, 금 투석 환자가 금요일날 마지막 투석하시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해서 3일을 투석 안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틀 간격으로 투석하실 때보다 몸무게가 가장 많이 불어와요. 보통 한 3, 4kg 이상 불어오시는데 어제 회진 돌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kg 이상 불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아, 드디어 혹서기가 왔구나. 무슨 말이죠? 땀으로 배설되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많이 드셔도 땀으로 날아가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몸이 36.5도짜리 난로야. 그러니까 땀을 줄줄 흘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열과 수분은 내 몸에서 날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날아가는 수분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insensible loss라는 표현을 쓰고요. 한 500-600cc 정도가 날아가는데 지난 주말처럼 30도 이상의 진짜 혹서기에는 이거의 2배 이상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1리터에서 1.2리터가 날아갔어. 그러면 내가 물 1.5리터 먹는데 하루에 1.2 날아가면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탈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성공파병 환자들은 이 수분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런데 땀도 너무 많이 났어요. 탈수가 너무 많이 됐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탈수가 되고, 근데 저렇게 이제 맹물만 계속 먹다 보면 몸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농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나트륨의 숫자는 일정한데 물만 많이 먹여가지고 용매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용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용매만 확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묽은 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면서 의식장애가 와요. 왜냐? 뇌가 일시적으로 붓거든요. 그래서 의식장애가 와서 실려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거 플러스 체중이 늘어나면서 폐 부종이 와요. 폐에 물이 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저 아저씨처럼 숨이 차서 119 실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수분 섭취하는 게 제일 좋냐? 탈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드셔라.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 예, 적당히. 적당히가 어느 정도죠? 왜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도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insensible loss라는 겁니다. 예, 불감 손실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건강한 성인은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 하루에 500에서 650cc 정도 날아간다 그래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인공호흡기를 중환자실에 달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탈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여름 같을 때 맹물만 먹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나트륨 혈증 때문에 체결핍이 생기고 뇌도 붓고 의식도 떨어지고 그냥 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좋겠느냐? 나도 모르게 날아가는 불감 손실이 500에서 650cc. 소변은 정상 성인이 1000에서 1500cc 정도를 보고 대변으로 250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이런 인센서블 로스까지 다 포함하면 하루에 한 2리터 전후가 날아간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먹으면 탄수화물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한 300cc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쳐서 정사를 딱 쳐보면 하루에 내가 섭취해야 되는 수분량은 kg당 30cc예요. 표준 몸무게 60kg를 기준으로 하면 1.8리터 정도를 드시는 게 좋겠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다 플러스 오늘 날씨가 30도가 넘었어. 그러면 인센서블 로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2배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저기서 한 500 정도를 더 드셔주시는 센스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70kg라 그러면 2리터 드셔야 되네. 2리터. 2리터 먹기 쉽지 않지 않나요? 저도 하루에 정수기에서 뽑아먹는 물이 2리터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에 하여튼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네, 새싹보리님은 정수기물 5잔 정도. 200cc 5잔 해봐야 뭐 글쎄요, 한 1리터 정도밖에 못 드시는 거니까 조금 더 드셔야죠. 지금 새싹보리님이 전해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에 많이 보셨던 거죠? 제 식이요법 1탄에 나왔던 슬라이드에서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 필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요거죠. 더운 날씨요. 그죠? 30도 이상 더운 날씨.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2에서 3리터 정도 드셔야 되고 다낭성 곰파병은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네, 콩팥병도 유전되나요? 좀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나옵니다. 예, 궁금하시면 꼭 봐주세요. 그 다음에 요로결석은 당연히 많이 드셔야지 된다는 거 뭐 알고 계실 거고요. 어젠가 비뇨기과 그 길병원의 비뇨기과 교수님이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이 어제도 강의하셨던데 그분 요로결석 강의 보니까 아주 재밌게 잘하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경우에가 이런 겁니다. 예, 혈압만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투석전 만성콩팥병 환자는 부기가 없을 정도까지만 드시라. 보통 한 500에서 1리터 사이 드시라 보통 말씀드려요. 콩팥 기능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투석 환자는 하루에 300에서 500cc. 와, 저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하루 3번 약 먹는 정도. 네. 그 다음에 투석 간의 체중 증가를 가능하면 2kg 언더로 낮추는 게 좋겠다. 이틀에 한 번 오시니까 이틀 동안 2kg 불어오는 거를 목표로 삼으시라. 이렇게 해야 심장의 부담이 적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심장 기능 떨어진 심부전, 간 경화 환자들은 이런 분들도 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제한에 아주 가장 중요한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 엑스레이가 네,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엑스레이 그때 설명 한번 드렸었죠. 그죠? 옆에 이렇게 시커먼 저게 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쁘게 흰색으로 탁 들어앉아 있는 게 심장이에요. 네, 그래서 저 심장 크기가 예, 정상이나 한 저 정도, 살짝 커 보이나 정상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만성콩팥병이 있으셔서 여름에 물을 열심히 드셨어. 그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왔더니 조금 커졌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았어.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심장 크기가 예, 저 왼쪽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어떠십니까? 네, 확실히 심장이 가운데 흰색 섀도우인데 확 늘었죠. 그죠? 예. 저 정도 되면 숨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이 있는 차나 커피 좀 피하면 좋은데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탈수되는 것도 문제지만 칼륨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래서 일반인은 맹물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탈수가 심한 경우라면 그냥 맹물만 먹어서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리식염수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좀 드시라.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온 음료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조성표 오른쪽 파란 거를 보시면 칼륨이 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를 않아요. 만성콩팥병이 진행되는 환자들은. 근데 탈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온 음료도 적절히 섞어서 드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